안녕하십니까. 노르페인트 조홍석 대리입니다. 시켄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삼원색, 보통 이제 조색제들이 삼원색 토대로 인접대구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게 보통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 본데 거기서 남색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왜 가시광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오는 프리즘 있지 않습니까? 프리즘을 해로 비췄을 때 거리마다의 나노미터를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로 가는 건데, 거기에서 남색은 이제 채도가 떨어지는 무채색 쪽에 가까우니까 좀 남색은 빠지는 거고, 그래서 빨주노초, 파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제 제조사들의 조색제들이 빨주노초, 파란보 거의 이제 3원색 쪽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12원색, 24원색 이런 이제 색상 환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조색을 하실 때 아까 전에 3원색을 활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쪼개서 보면 12원색, 24원색 보고, 그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색기를 설치하시면은 이제 픽토그램이라고도 하고 심벌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다 아까 전에 조색기 보시면 가이드 색상을 붙여드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설명을 들으신 거를 토대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이 색상한 쪽을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넘나들긴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조색기를 설치하실 때 색상원이나 픽토그램은 토너별로 밑에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는 방향성을 일단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장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색상안이 빨주노초, 파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안에 색상이 없는 백색, 흑색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 색이 섞였을 때 만나는 색이 흑색이고, 이제 섞였을 때 밝아지는 색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빛의 삼원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요 구성이 6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컬러 그룹이 있습니다. 색상안이 앞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제조사마다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앞장을 보시면 컬러 그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컬러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색상의 주요 색상입니다. 이 색상 만약에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띄우고 있다. 빨간색을 띄우고 있고, 이게 이제 컬러 그룹이고,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컬러 방향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저희 팀장님이 도색을 말씀하셨잖아요. 컬러 방향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빨주노초, 파보가 이제 원으로 돌아가잖아요.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좌측이든 우측이든 색깔이 한 가지로만 색상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이면은 얘는 빨간색인데 주황을 띠고 있는 빨간색이다. 조색제가. 그게 이제 정면톤입니다. 그럼 만약에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얘는 빨간색인데 보라색을 띠고 있는 색상군이다. 정면이.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꼴 모양의 가운데는 컬러의 주요 원색이다. 원색을 나타내는 색상이다. 아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이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인접색, 아까는 반대로 가는 보색을 말씀하셨지만 요거는 이제 빨간색이 주황색 혹은 보라색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양쪽이 다 이제 칠해져 있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칠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여기 파란색이 있잖아요. 근데 파란색이 있는데 왼쪽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아까 전에 빨주노초, 파보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녹색이 만나게 되겠죠. 근데 파란색이 반대되는 색으로 빨간색을 만날 수 없듯이, 네. 그래서 방향성을 이제 컬러 방향성을 나타낸 거고, 그다음 이제 색상군 위쪽에 보면은 이게 채도입니다. 이거는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저희가 볼 때 채도는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색상만 주력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색을 조금 이거를 보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이 채도가 조금 중요하다는 걸 조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위에 반달 모양은 채도를 나타낸다. 채도가 나타내는 게 이제 흰색으로 칠해져 있으면은 채도가 높다는 거고, 회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채도가 중간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채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토는 1번은 구색, 2번은 컬러 방향, 3번은 컬러 채도를 나타내고, 자, 밑에 사진 보시면은 정면은 빨간색이고 방향성, 가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위에는 채도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고, 그리고 색상분이 이제 가로로 바가 두 개가 나져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 화살표는 측면의 명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아무것도 이제 이 화살표가 칠해져 있지 않은 거, 그리고 화살표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화살표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명암 밝기가 3단계로 나눠지고, 이번에 색상 변화 보면은 아까 전에 정면에 여기 보시면 정면에 파란색인데 측면에 빨간색이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이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게 있고, 한 칸만 칠해져 있는 게 있고, 두 칸 다 칠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한 칸만 칠해져 있는 거는 측면에 레드감, 이 사진으로 보면 레드감이 그냥 한 50% 정도 난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두 칸이 다 도장이 되어 있으면 측면의 레드감이 이제 진하게 난다. 근데 여기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측면의 밝기가 회색이다. 만약 흰색이다. 근데 빨간색은 두 칸으로 칠해져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는 거죠? 측면이 네. 정리가 많이 나고 많이 나면서 명암이 밝다. 네. 까만색이 밝은 거네요. 까만색이 어두운 거고요. 제일 까만색이. 네. 제일 까만색이 어두운 거. 그래서 측면의 영향을 보실 때 요 두 개를 같이 보시면은 어두우면서 적감이 많이 나냐, 밝으면서 적감이 많이 나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색상안이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색상안들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보면 좋은데, 아까 채도를 말씀드렸어요. 채도를 말씀드리고 이제 색상안들이 있는데, 색상안들 보면 이 위에 채도가 있잖아요. 이 위에 채도가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게 있고, 회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거는 시퀀스 조색기 쓰시면은 저기에 보면은 비투가성 혹은 투가성 혹은 트랜스퍼라고 써 있을 거예요. 트랜스퍼랑 투가성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 빛이 투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투과가 되면은 그 속색깔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 비투과성은 말 그대로 빛이 투과가 될 수가 없다는 상이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맨날 펜데 요거 한 번만 잠깐.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 픽토그램이 나와 있대요. 뒤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맨날 계속 이렇게 보는데, 대보고 보는데 사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보고 보는데 예를 들어 황색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어두운 색이고 뭔 색이고 사실 그쪽에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 측면이 다 밝아. 다 밝아요. 다 위쪽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냥 이것만 일단은 간략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이제 색이 가는 방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자, 위에 채도가 없는 것들은 위로 뜨는 트랜스퍼 색상이다. 그러면은 위로 뜨는 색상은 넣었을 때 정측면의 영향을 다 줄 수가 있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비투과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빛이 투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그 한마디로 무기한료, 유기한료라고 들어보셨죠? 무기한료라고 하면은 좀 그 조색제가 넣었을 때 좀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면 톤보다는 측면 톤이 영향을 많이 가는
그래서 색상을 보시면은 펜덱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실 필요 없이 자 똑같은 블랙을 가볼게요. 자 245나 400 블랙. 자 744는 위에 채도가 회색 네, 반으로 어둡게 돼 있죠. 그리고 얘는 채도가 높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채도가 높으니까 넣으면 넣을수록 색상이 밝게 산뜻하게 올라옵니다. 얘는 넣으면 넣을수록 탁하게 나옵니다. 사실 얘가 딥블랙이라고 해서 색상이 어두워지는 건 맞지만 산뜻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얘는 색이 흐리게 올라온다는 거, 검은색이. 그런 차이를 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황색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검은색, 회색, 아무것도 도장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거는 무기알료. 한마디로 채도가 낮다, 가라앉는다, 진하게 간다, 측면에 영향을 많이 준다. 얘는 회색으로 되어 있다. 그 색상함 보시면은 그 원색 심벌을 보시면 위에 있다가 올라가시면은 그 심벌 중에 가운데로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는 게고 대부분은 다 바깥으로 돌아 있어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가운데로 가 있는 겁니다. 이 중간에 사이에 낀 거죠. 그러면은 이 위에 채도가 제일 높다는 아무것도 도장이 안 된 것들은 내가 이제 만약에 황색이 조금 부족해요. 황색이 부족한데 나는 측면에만 좀 영향을 주고 싶어. 그러면은 요런 색상을 넣어가지고 조금 아래로 가라앉는 색상을 넣어가지고 측면에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보통 이런 채도가 높은 것들을 넣으시면은 이제 그 도장을 하시면서 이 색상분이 위로 뜹니다. 상대적으로 좀 가벼우니까. 그래서 정측면에 영향을 조금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채도가 낮은 컬러들은 솔리드 조색할 때, 그러니까 원색, 솔리드 조색할 때 많이 쓰이고, 이런 채도가 높은 것들은 거의 메탈릭이나 입자금, 그레이 컬러 조색할 때 좀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안에 색상팀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정밀하게 잡으실 때는 그레이 컬러에서도 이런 색상을 넣기도 합니다. 측면에 영향을 주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색상안을 보실 때, 자, 아까 전에 조색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 빨간 옷쪽 화보가 있다. 그러면 보통 3원색을 보고 하는데, 자, 빨간색에서 빨주, 노, 초, 초록색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쭈루루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만나면 녹색으로 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방향이 녹색으로 가 있는 쪽을 선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녹색으로, 청색이라도, 자, 예를 들어 조색제에 노란색이랑 청색이 들어가 있어요. 노란색이랑 청색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청록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뒤에 배합을 보시고, 만약에 청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황색을 조금 더 집어넣으시면은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청색을 넣으면은 약간 청록 쪽으로 방향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켄트 조색제 보면은 메탈릭도 있고 펄도 있는데, 그 펄 중에서 뭐 GA, GB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GA는 GB보다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탈릭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D, 앞에 D가 붙은 DC, DF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광이형 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휘도가 좋은, 가공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실버고, D라고 안 써져 있는 실버들은 다 콤프레이크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콤프레이크 타입이 뭐냐면은 그 절구 같은 데에다가 입자를 빻아가지고 그 입자 생긴 게 균형이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빛을 받았을 때 입자가 좀 난반사된다고 보시면 되고, 광이형 실버들은 아무래도 좀 동글동글하게 가공을 해놓은 거니까, 물론 타원형도 있고 뭐 그렇지만 가공을 해놓은 거니까 마지막에 정렬 도장을 하면은
좀 입자가 균일하게 이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광이형 실버를 보면은 보통 광이형 실버도 입자 큰 것들을 쓰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플롭이라는 게 이 측면의 명암을 나타내는 건데 내려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위로 이 옆에 이 프리티가 채도입니다. 내려갈수록 채도가 밝아진다. 요렇게 간단하게 현장에서 이제 이 심벌을 가지고 조색을 하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시켄스 배합에는 DC, DF라는 이제 메탈릭 두 가지가 거의 주력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색상까지 다 맞추고 이제 색상까지 다 맞추고 현장에서 사실 입자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색상 바꾸기도 쉽지는 않지만 색상을 맞췄는데 어느 정도 얘가 자꾸 측면에서만 되게 어두워요. 되게 탁하고 어두워. 혹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면은 우리 솔리드 조색하던 옛날 목적 조색하면서 솔리드 조색하던 게 있으니까 이제 흑색을 자꾸 빼시거나 뭐 혹은 뭐 이제 뭐 백색을 추가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자가 작은 것들, MSC 이런 것들은 입자가 작은 타입들이거든요. 입자가 작은 것들을 백색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자가 큰 것들은 약간 검은색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솔리드 원색에 비교를 하자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측면 명암이 점점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갈수록 어두워 있죠. 그러면은 측면이 상대적으로 어두울 거예요. 그리고 자, 반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채도가 높아져 있죠. 입자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은 입자가 크다는 거는 입자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벌어져 있으면 빛을 받았을 때 색이 진하게 올라오겠죠. 산뜻하게, 진하게. 근데 내가 맞춰야 될 컬러는 약간 색이 연해야 돼. 그리고 측면이 좀 밝아져야 돼. 근데 메탈릭은 입자가 큰 거 두 개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색상 맨 처음에는 요 펜덱을 맨날 대놓고 차에다 붙여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벽에 붙어 있는 저희가 나눠드리는 색상을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대합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보는데 자, 그럼 반대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색상을 만져도 되시지만 자, 측면이 어둡다, 채도가 높고 색이 좀 연하게 은은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산뜻하고 입자가 파바박 튀면서 되게 맑게 색이 진하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 중에 작은 실버를 조색제를 빼고서 넣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색이 돌아갈 수도 있고 작은 실버 입자를 하나를 추가를 하세요. 어느 정도? 일단은 처음에 어느 정도 넣으신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 실버 들어가는 양에 일단은 5% 내지 10%만 넣어보세요. 만약에 실버가 배합을 100g 조색을 한다. 100g 조색을 하는데 실버가 한 40g이 들어가 있다. 그럼 40g이 10%면 4g이잖아요. 4g만 추가를 해서 넣어보세요. 그리고 도장을 해보시면은 측면이 맑아지고 입자가 그 색상이 좀 연하게 죽어 있을 거예요. 그 색상이 연하게 죽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입자가 큰 것들은 각조정제는 보통 그레이 컬러든 실버 컬러든 조색을 하시다 보면은 각조정제는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입자가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빛을 받았을 때 빛이 나오는 양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상이 산뜻하게 올라오는 거고 작은 실버 입자를 넣어 놓으면은 거기에 입자가 되게 꽉 차 있겠죠. 큰 실버 입자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색이 빛이 반사돼서 올라오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색이 연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측면을 잡으실 때 예전에 뭐 검은색도 빼고 뭐 이제 못 빼면은 결국은 그레이 컬러가 실버 컬러가 돼 있어요. 입자만 엄청 뜨게 돼 있어요. 사실 그건 색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냥 광이형 실버들은 측면이 좀 어둡게 가니까 이 어두운 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색을 빼시는 게 아니고 흑색을 빼시지 마시고 이런 상대적으로 반대로 가는 밝은 실버를
조그만 실버를 넣어주시면은 그거는 블렌딩 정도까지는 좀 짧은 시간 안에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요거 이제 시켄트거 말씀드리면은 800ms는 메탈릭 스몰, 800C는 그냥 콜스, 그리고 DF가 달라 하이, 광이형 중에서는 작다. 그리고 800cc가 폼프레이크 콜스, 빻아놓은 입자 중에서는 큰 타입이다. 콜스가 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DC는 달라 콜스, 광이형 실버 중에서 좀 큰 거다. 그 EC는 엑스트라 콜스, 폼프레이크 타입인데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가장 채도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이런 컬러를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뭐 지금 제가 원래 10편을 좀 뿌려 올라다가 못 그렸는데, 정면 톤이나 이게 만약에 빛을 받았을 때 색이 이제 뭐 청색이나 이런 색톤이 많이 안 띄니까 측면을 꺾을수록 많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어두워지는 게 보면은 보통은 펄이나 실버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펄이나 실버에서 그런 경우, 광이형 실버에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DC가 들어가 있고 C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비중을 조금만 C로 넘겨주셔도 네, 측면에서 이 어두운 게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배합에 보시면은 뭐 GA, GB 뭐 이런 입자 작은 실버 그 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맥락은 비슷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식이에요. GA를 넣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린 펄인데 입자 작은 게 있고 그린 펄인데 입자 큰 게 있어요. 근데 햇빛을 받으면은 산뜻하고 되게 녹색이 강하게 올라와요. 근데 나는 이게 색이 좀 연해지면서 입자가 좀 작아야 돼. 뭐 그럴 때는 GB를 GA로 바꿔주시면 되고, 화이트 펄이 들어간 경우를 예를 들면은 색은 밝아져야 되는데 내 시편이 좀 흐리멍텅해. 근데 그늘을 들어가면은 어두워. 근데 그늘을 나오면은 그냥 흐리멍텅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입자 좀 큰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입자 큰 화이트 펄로. 그럼 햇빛 나왔을 때 조금 산뜻하고 들어갔을 때는 약간 어두워지고 그런 경우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솔리드 조색할 때 보면은 화이트 펄 바탕을 보시면은 보통 들어가는 것들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네. 사실 무기한료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유기한료라고 하는 것들은 위로 뜨는 것들은 석유에서 추출한 그 인공 가공을 해서 이제 뽑아낸 거라서 상대적으로 그 무기한료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이제 그 만든 뭐 예를 들어 진주펄 옛날에 그거는 다 뭐 조개 빻아서 만들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무기한료, 유기한료 나누시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 석유에서 뽑아낸 게 가볍기 때문에 위로 좀 많이 뜨기는 뜹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측면의 채도가 밝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위로 뜨는 조색제기, 상대적으로 흑색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컬러 흑색 들어가고 백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색제가 걔네들보다 가벼우니까 건조가 되면서 위로 뜨는 겁니다. 하자마자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이런 뒤에 알파벳 혹은 숫자분이 어떻게 되는 거를 물어봤었는데, 사실 연관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만의 그 퍼포먼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알아낸 거는 뭐 GA, GB면 그린 펄인데 A, B로 나눠지잖아요. A는 B보다 입자가 작은 거다. B는 A보다 입자가 큰 거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PB 뭐 이런 거는 B, 블루 펄 그냥 이런 식으로만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X는 질라릭이고 질라릭 스파크 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화이트 펄인데, 자, 화이트 펄의 A는 B보다
입자가 작다. WB는 WA보다 입자가 크다. 그래서 그 평균 사이즈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중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얘보다 무조건 커, 얘가 얘보다 무조건 작아.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또 빛의 간섭도 있고 하니까. 실버도 마찬가지고요. 실버는 그래도 조금 명확해요. 그래서 입자 크기를 순서를 시켜놓은 건데 펄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이 워낙 이 분포가 돼 있고 입자 사이즈들의 평균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 메탈릭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펄은 질라릭하고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써요. 대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근데 이게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 큰 거고 그 다음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질라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메탈릭 입자에서도 그 일반 알루미늄 입자 아까 같은 거 C 같은 거 그런 게 있고 D라고 붙은 건 달러 입자예요. 달러 입자는 뭐냐면은 그 입자를 그 불규칙하게 가른 게 아니라 아까 같이 둥글게 갈아가지고 입자의 원형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그 입자들은 그냥 막 조지고 막 빠니까는 입자가 막 날카롭게 이렇게 톱니발처럼 이렇게 막 서 있기 때문에 그 난반사를 많이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지금 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같은 경우에 저 아까 말한 그 질라릭 같은 경우에는 입자 모양이 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반사를 균일하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반사량을 이렇게 잘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잘 튀게끔 만든 게 XS 같은 거, 그 PPG는 4000번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은 무지하게 밝아요, 걔가. 오히려 더. 그리고 정면이 밝으면 이제 보통 입자가 크면 클수록 측면은 어둡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게 아까 P라고 했잖아요. 걔는 측면이 어두운 거예요. 백색인데 불구하고. 근데 정면에서 따져서 볼 때는 정면이 더 밝으면 S가 정면이 더 밝고 P보다는 정면이 더 밝으면서 P는 더 어두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아까 그 WA라든가 WB 같은 경우에는 P보다는 정면이 더 어두워요. 왜? 걔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반사량을 적게 하기 때문에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정면은. 그래서 정측면을 따진다 보면은 정면이 제일 밝은 놈은 이놈. 그리고 측면이 제일 어두운 놈은 이놈이에요. 근데 얘하고 비교할 때는 뭐냐면은 얘가 그렇다고 해서 측면이 어둡냐? 어둡지 않아요. 얘는 정면과 측면이 같이 밝아지는데 정면이 유달리 더 밝아지면서 측면은 어느 정도 따라가냐? 요거 중에서 보면은 입자가 작을수록 측면은 밝아지거든요. 요 놈하고 측면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밝기로 따지면. 요거보다 좀 더 밝을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아까 뭐 DCDF 뭐 공식처럼 앞쪽 배합 보면은 거의 다 DCDF 거의 공식처럼 쓰이고 333P, 332 XX 거의 공식처럼 쓰이는데 보통 보면은 조그만 실버 하나 큰 실버 하나 이렇게 균형을 맞추듯이 펄도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꼭 그게 배합에 안 들어갔다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입자만 어느 정도 보시고, 그냥 입자가 조그마면은 이제 측면이 좀 밝아지는 경향은 있으니까 그런 실버든 화이트 펄을 넣으시면은 이제 측면 명암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펄 같은 경우 뭐 보통 제조사에서 지칭하는 기준이 매트 이외라고 하잖아요. 매트 이외라고 하는데 333P 같은 경우 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측면이 수치감이 탁 떠가지고 탁하고 어두운 쪽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선택적으로 내가 그냥 골라서 입자 작은 것들을 골라서 좀 연하게 가고 백미감이 뜰 수 있게 그냥 WA든 WB를 좀 선택적으로 넣으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이제 메탈릭 기준에서 보면 입자 작은 것들은 입자가 고운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백미감을 좀 띄고 있으니까 뭐 이제 MS나 C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을 좀 첨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색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봐서 어느 정도
그분도 됐다고 해서 그냥 도장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시편을 하나를 뿌려보겠대요. 근데 그분은 엄청 어둡게 나온 거예요, 측면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밝게 나오고 똑같은 도료를 뿌렸는데 보통 이제 보시면은 프로테이지로 나누면은 웨트, 미디움, 제조사마다 이제 지칭하는 뭐 이제 명칭은 틀리지만 웨트, 미디움, 미스트 도장을 이제 지칭을 하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 70%, 30% 도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보통 다 조색자 안에 수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를 뿌리면은 자 수지가 이만큼 물 깊이에 이만큼 색이 안에 들어가니까 입자도 그 안에 묻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자가 묻히다 보니까 색이 그만큼 많이 띄어요. 근데 이제 중간도 도장도 그렇고 마지막 도장에서 내가 온도가 높거나 뭐 이제 날씨가 많이 건조하거나 할 때 혹은 내가 너무 건거리를 멀리해서 많이 날려 뿌리면은 상대적으로 그 수지를 물 깊이라고 치시면은 요만한 깊이에다가 그 드라이 도장을 많이 하시면은 입자만 위로 계속 튈 거 아니에요? 입자만 위로 계속 튀면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많이 위로 뜨기 때문에 색을 많이 감춰버립니다. 그러면은 측면이 많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입자는 누우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도장을 사실 뭐 제조사마다 뭐 이펙트 도장이다, 뭐 컨트롤러 도장이다, 미스트 도장이다 하는데 저는 마지막 도장을 너무 드라이하게는 좀 권장드리진 않고 살짝 그냥 차라리 너무 드라이하게 뿌리실 거면은 살짝 젖은 듯 안 젖은 듯 그러니까 그냥 살짝 촉촉한 정도로 손에 묻어날 정도로 뿌리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압력은 조금 낮추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좀 마무리하고 이따가 뭐 올라가셔서 색상을 보시면서 뭐 4층 올라가실 거 아닙니까? 올라가셨을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추가적인 그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